유장편 제18장에 심플한자 살펴보는데요. 당길장자, 백불장자 나왔네요. 당길장? 네. 원래 본래 뜻이 당길장자예요. 당기다. 당겨서 쏘는 일을 버린다고 해서 버리다. 버려서 베풀어 놓는다고 해서 베풀다. 뭐 이런 뜻이 쓰임이다 보니까 오늘 베풀장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길장자인데 입에 보이네. 나 이거식에서 쓰거든. 장자. 장자도 안 써. 자, 활공자하고 김장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두 글자도 다 부수자네요. 활이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이게 활이고요. 이거 활을 거는 부위인데 여기 시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고요. 이 시위가 없이 그냥 막바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글자는 이게 시위가 없는 요 글자가 활공자가 됐죠. 옛날 글자는 시위가 매달려 있기도 하고 시위가 없기도 하는데 없는 형태가 오늘날 글자인데 없는 형태를 오늘날 글자를 만든 것이 뭐 간편하기도 하겠지만 원래 활의 생명력은 화살을 멀리 쏘아 보내는 데 있는데 멀리 쏘아 보내려면 시위가 탄력이 있어야 되고 활이 탄력이 있어야 되고 활이 탄력이 있으면 시위를 계속 매달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쏠 때는 어떻게 풀어놔야 될 거 아니야? 풀어놓은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풀어놓은 상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시위가 없는 형태가 오늘날의 글자로 증명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공 뭐 할 때 쓰인 거, 신공 할 때 쓰인 글자요. 조진공장 뭐 이럴 때 쓰인 공자가 바로 활공자고, 그다음에 긴장자는 길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길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사고가 오늘날 사람들만큼 이렇게 사고 폭이 크지 않는 시절이니까 사고가 자기 자신에 머물렀던 게, 그러니까 하늘 천자도 원래는 사람 머리가 항조돼서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예. 머리가 최고 위고 나중에 이제 사고의 폭이 이제 바깥 세계로 자기 몸에서 벗어나서 바깥 세계로 향해서 더 높은 하늘이 있으니까 그 하늘의 뜻으로 이제 뜻이 옮겨갔는데 사람 몸과 관련돼 있어요. 중국에서 과장법을 예시를 할 때에 이 백에요. 이태백에 백발삼천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백발삼천장. 네. 대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과장법을 뭐 얘기할 때 백발삼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길이장자가 어른장자가 아니에요? 네. 어른 한 사람이 키를 말한 거예요. 네. 그럼 3,000명의 키 정도 되는 길이가 백발이 3천장이야 지금. 얼마나 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 머리가 실질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모근에도 수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모근이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이상 크기가 힘들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간혹 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 뭐 기네스북에는 뭐 한 3m인가 5m인가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극 같은 거 안 주고 뭐 어떻게 주고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릎 이상 안 되는데요 모근의 수명 때문에 머리 길이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람 한 사람 키 이상 크기도 힘드는데 여기는 3,000명의 사람이 키라고 있으니 얼마나 과장이 된 거야. 근데 하여튼간 그래도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자리 잡고 길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머리 긴 것이 인상적으로 생각되어졌든지 긴 머리털이요.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굽은 사람이 있대. 긴 머리털을 이렇게 펴놓고 이게 머리 부분을 갖다가요. 머리 부분을 손으로 펴놓고 몸을 구부린 사람이 허리를 구부러진 사람이 긴 머리털이고 손에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있고
손에. 이게 옛날 글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자, 각골문에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몸체가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사람의 몸체를 눈에 뭔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펴놓고 한자에서 점은 선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섬이 선이죠. 근데 긴 머리털을 이렇게 펴냈다니까요. 그다음 손을 이렇게 펴냈는데 거기에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게 3,500년 전에 각골문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 변화에 된 형태로 쓰이고 있겠지만 머리를 선으로 이렇게 펴놓고 긴 머리털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지팡이 형태, 이 손과 연결된 지팡이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지팡이가 빠졌더니 이게 삐쳐버려 있잖아요. 이게 문제 온필 과정에서 나온 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액. 왜 그냥 그 다음에 이 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인데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붓에서 이렇게 옮겨갈 때 허액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원래 지팡이 밑에니까 이게 빠져 이게 삐쳐져 올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온필 과정에서 생긴 허액이라고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향해서 편이 움직이다 보니까 허액이고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된 이런 사람의 몸체를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가 좀 형용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자, 긴 사람의 머리털에서 나온 문자가 긴 문자. 이게 간략화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도 알아두고요.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긴장, 변형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글 쓸 때 이 글자가 나오면 긴장, 변형자로 그러죠. 이 긴장, 변형자 여기도 보이고 턱발자에도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덮개 투자. 그러죠? 네. 이게 큰 대자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긴장자를 변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크고 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물체를 보다 크고 길면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덮개 투자인데 공투라든지 외투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상투적인 수법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요즘 추울 때에 방한용으로 옛날 사람들이 소매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투수. 소매 숫자. 이게 오늘날은 이럴 때에 뭐 먼지가 이제 뭐 옷 같은 걸 부어오고 뭐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토시를 쓴다고 하는데 원래는 방한용이에요. 방한용. 바람이 소매 속으로 바람이 드는 걸 막기 위한 방한용이 투수예요. 투수가 오늘날 토시가 되는 토시. 토시 그러면은 외국말처럼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토시의 원말이 투수예요. 사실 투수. 그거 원래 방한용이었어요. 이제 그럴 때 쓰이는 투자예요. 덮개 투자. 근데 그 덮개 투자의 요글자가 긴장자의 변형자예요. 그게 긴장자만 알아둘 게 아니라 변형자도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한 명문가 없으니까 긴장, 변형자 그렇게 저는 글 속에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긴장자는 발음 글자 구성의 동사 음역 발음 글자로 써요. 휘장장자가 있네요. 그렇죠. 휘장이 옷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옷감 관련되는 글자는 소문자로 붙이니까 포장마차 먹을 때 쓰는 글자예요. 포장마차 휘장을 이렇게 돌렸죠. 옛날 광목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나이론 같은 걸 돌리지만은 옛날 광목 같은 걸 돌렸어요. 그 다음에 장이 아니라 창. 배부를 창자예요. 팽창을 때 쓰는 글자예요. 장이 아니라 창이 되는데 배부를 창자. 사람 배가 빵빵한 거죠. 우리 어려서 배부리 잡아가지고 바람집에서 뭐 가끔 장난치고 놀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끔찍해. 친구들이 이렇게 했죠. 팽창한다 이게. 풍선이 이렇게 빵빵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슬퍼할 청자.
슬프고 멍한 상태, 창망지간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창망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런 글자에서 음역하는데 그런데 이 글자에서도요. 장원장인데 활의 시위를 당긴다고 해서 당길 장자고 당겨서 활을 쏘는 일과 관련돼 가지고 일을 버린다고 해서 버릴 장 버리는 것을 일을 버려서 베푼다고 해서 베풀장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베풀장으로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사람 성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성씨 장씨들 장우동 옛날 장우동 뭐 이럴 때. 그래서 장삼이사.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다 보니까 중국의 3대 성씨가 참 이게 이 왕씨하고 장씨 이씨하고 장씨가 3대 성씨예요 이게요. 근데 임금왕자는 피를 해야 될 글자 아니야 왕은? 그러니까 왕은 빼놓고 이씨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2대 성씨 아니에요. 김이박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씨성을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까지 포함지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있는 데도 이씨들 있으니까 1억 명 정도인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성씨가 이씨야 참. 이씨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 인구가 뭐 지금 70억이 넘었죠. 70억이 넘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70억이 넘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7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씨야 이씨. 근데 그 이씨의 셋째 아들 장씨의 넷째 아들이 장삼이사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발대로 바꿨네. 장삼 이사예요.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이 평범한 사람 뜻해요. 중국에 장씨하고 이씨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자손의 셋째, 넷째를 불러서 평범한 사람인데 그때 장자가 성과 관련된 장자 아니에요? 교수님 중국 4대성 유씨요. 유씨. 유씨. 4대성까지 신경 못 썼어. 몰랐어요. 4대성이 유씨인지. 아니 자료는 언제 봤는데 이 사람 얘기한 거죠. 자료를 봐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금방 보고 잊어버려. 근데 우리나라 것도 외우기 힘든데 중국까지 외웠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10대 성씨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 장, 림. 임씨 대신에 한씨로 바뀌기도 하고 인구조사에 따라서 임시가 그렇게 많네요. 임씨. 10번째로. 김, 아이 누가 이거 얘기했어? 오빠가요. 유동률 선생님. 오빠가 얘기했어요. 정, 강, 조, 윤. 우리나라도 창씨가 구대성씨네. 그러고 보니까 장, 님씨인데 상황에 따라서 한씨로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인구가 비슷비슷한가 봐요. 인구 조사에 따라서 한씨로 바뀔 때도 있으라니까. 허씨가 16번째입니다. 그래요. 다는 몰라도 16번째에 허씨래요. 그걸 알고 알았어 있어요. 알았어. 지금 권씨는 몇입니까? 네. 선생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될까? 첫째. 아이고 그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저희는 안동거지. 안동군시 안동군인가요? 가발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아이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방패관자예요. 성공하던 그거 거기 저기 방패관자의 고문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점으로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제 점이 선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글자. 여기에 뭐 점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이거 뭘 표현했냐면요. 뭘 표현했냐면 원시적인 형태의 사냥 도구예요. 소금씨. 문명이 발달되는데 원시적인 형태 도구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요 비슷한 도구를 오늘날도 쓰긴 해요. 누가 쓰냐면 땅꾼들, 뱀 잡는 사람들.
뱀나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진 형태, 이게 이제 갈라진 이걸 땅으로 향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예. 이제 그리고 새붙이 옛날에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새붙이 같은 거.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밴드가 있으면 이게 머리를 탁 채워본다고 이렇게 칼질인 부분 탁 머리 채워 동화다 가나다 가네. 탁 채약을 해요. 머리 부분. 그래가지고 머리가 못 물게 해가지고 딱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갖고 다녀야 되냐 뭐 가만히 자루 같은 데 넣거나 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딴분들도 이게 비슷한 도구를 이렇게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그 갈라진 부분으로 탁 친다든지 내리는다든지 막거나 공격하는 무기예요. 공격하면서 막는 무기예요. 공격하면서 막는 무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근에 월드컵 했지만은 월드컵에서 옛날 우리 빌드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번에 뭐 빌드업 축구를 뭐 어쩌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선의 수비는 공격의 공격. 수비가 공격이 수비라니까. 수비를 한다고 해서 공격을 하고 데려다면 저한테 골을 먹게 돼 있어. 상대편한테. 공격을 해줌으로써 그게 수비를 갖다가 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비가 곧 공격이 수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사냥의 원시적인 상태 무기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어용으로도 쓰이고 공격용으로도 쓰는데 방어로 쓸 때는 막다의 의미야. 이것이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인데 방어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다고 공격할 때는 범하다예요. 범하다. 그래서 막다 범하다의 뜻이 동시에 있어. 이게 원시적인 도구인데 반격 도구, 공격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에서 막다의 뜻도 나오고 범하다의 뜻도 나오는데 막다의 뜻으로 쓰이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집 주변에다가 그렇죠. 난간을 때 쓰인 간자를 이걸 자 써. 난간. 난간에 간자 이걸 자 쓰고 나오는 거이고 범하다의 뜻은 간섭하다, 관여하다 할 뜻이 간자가 바로 간섭, 관여. 그럴 때 간자가 바로 이 방패 간자를 써요. 그런데 호재로 오면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게 되는데 막는 도구 가운데 방패를 뜻하게 되면서 오늘날 방패 간자가 됩니다. 원래는 막다나 범하다의 뜻을 지닌 글자였는데 호재로 오면서 이제 주로 막는 쪽의 의미를 더 부여했는지 그 막는다는 뜻에서 막는 무기인 방패의 뜻을 지니게 돼서 오늘 방패가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방패 모양 방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패 형태는 아니야. 원시적인 형태 무기이지 처음부터 방패의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쓰이는 요 글자예요. 요 글자가 방패 뜻으로 쓰일 때는 구국의 간성을 때 쓰는 간자죠. 나라를 지키는 방패고 성이 된다 이게 구국의 간성. 군인들을 갖다가 구국의 간성 그런단 말이야 흔히. 여자분들은 잘 못 겁니다. 왜 몰라 알아. 군가에 나오니까 맨날 그래서. 아니요 우리 여자분들도 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이제 세금 게 국방의 의무야. 병행의 의무만 알 뿐이야. 세금 내는 것 자체가 국방의 의무인데 그 국군이나 행사도 다 뭐 눈이 있고 다 행사 들어가 보면 아나운서들이 멘트 하잖아요. 군인들 보고 구국의 간성이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요 간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역할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런 글자로서 책편할 간자가 있고요. 출간한다는 뜻의 글자예요. 간행한다, 출간하다, 월간지 뭐 할 뜻의 글자죠. 그 다음에 침묵의 장교 관련된 간간자예요. 육단의 들럽도 인체의 한 부여 관련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자를 무시해서 나온 글자네요. 간사할 간자예요. 간할 간자, 뭐 간사할 간자예요.
그 다음에 장대 간자가 있네요. 장대는 대나무 관련돼 있으니까 대중머리를 이렇게 붙여요. 네, 백척감도. 그렇죠. 백척간도의 간자죠. 아주 유용한 사항이요. 백척간도 뒤에 나온 말이 뭐예요? 진일보. 그렇죠. 진일보죠. 아주 물르면 나오네. 꼭대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상황이요. 위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진일보죠. 자, 그 다음에 가능간인데요. 바로 나무 목자 이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글자에 말을 한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요. 나무 이름 간자인데 이거 어디 쓰냐면 조종간을 잡는다 말 뜻인 글자. 네. 그 다음에 음이작간 백화를 지어요. 아음인 기역이 후음이 히읗으로 잘 바뀌는데요. 그래서 한으로 쓰이는데 한은 한인데 몸에서 나온 물 가운데 땀이요 땀 한자예요. 땀 한자. 한증막 할 때 쓴 글자죠. 발한작용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불안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죠.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 혼자 설 수 없으니까 무리를 짓는 거죠. 손을 그래. 붙이다. 그러니까 어디 앉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칼들이 대고 돈 내나 하는 인간들. 불안당이죠. 그 다음에 다한증 뭐 이럴 때도 쓰이구나. 그 다음에 가물한자요. 네. 한 발이 들었다 그럴 때 쓰는 글자죠. 가물한자. 이 날일자인데 방계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때 가로알자처럼 보이지만 날일자로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죠. 예. 근데 방계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가로알처럼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데 해만 떠 있는 상황이요. 해만 떠 있으면 가물게 된 상황이죠. 한 발이 들었다 할 때 쓴 글자고, 그 다음에 하늘로 쓰는 글자로서 그물한자가 있죠. 네. 이게 그물망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로서 유일한 글자예요. 지금 그물망자. 최초의 이렇게 그물 형태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근데 요 형태를 쓰는 유일한 글자라니까요. 유일하게 희한하다. 익히 쓰이는 글자로서. 예. 희한하네. 그러니까 요것이 방패간자가 한이 되면서 요 글자가 그물망자니까 그물한자가 될 수 있게. 근데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은 요 그물을 이렇게 천천히 그물눈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를 그물눈이 크기도 오고 작기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죠? 근데 드물어요. 이렇게 촘촘히 싸는 거 이게 드문드문 짜는 게 이게 이제 안강만 이런 것들이야. 안강만 이런 것들이 아기 한자에다가 아기 강자거든요. 이게 그물망자예요. 아기 같은 거 잡는 그물이 좀 촘촘하지 않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짜요. 안강만 이런 그물 관련해서 이 드물 한자가 되게 돼요. 그물론이 드문드문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가서 시험에 나온 어휘가 하나가 있다면은 희한하네. 그러죠. 희한하다 할 때 드물이 짜고 그래서 드문 일이 벌어졌어. 드물이 짜. 이것도 별을 갖다가 촘촘히 씌인 거예요. 발할 리자가 몇 건인데 벼자인데 별을 갖다가 빽빽이 심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이렇게 심는다 이거야. 그 드물이 짜 이거 드물이 짜. 옛날에는 문명 발달이 아니라 의학 기술이 발달이니까 한강까지 넘어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한강을 잔치로 오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칠순 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두부가 곡강시에 그런 데서 인생 70 고래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그 고래이에서 나온 말이 고이요. 고이. 바로 그때 쓰이던 희자예요. 공자 제자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자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로 고개 끄덕이는데 아이들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그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한이란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다고 봐야지. 왜 아이들만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 제 수업이 기전은 국어가 관련돼 있고 국어에서 익히 쓰이는 어휘가 관련돼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글자를 안 배워놓으면은 아이들한테 희한한 일을 할 때 희안으로 써요.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희한이 아니고
그거 참 희한하네 우리. 아니 저 편의점도 편의점 이렇게 써야 될 걸 편의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편의점 이렇게. 그래요? 아유 큰일 났어요. 아이들 어휘력이 엉망이야 엉망. 그만 이점이라고 하자며. 이점이라고 한대요. 이죠? 필리? 편리.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또. 방패간자가 음역하는 글자. 그렇죠. 언더가 방패간자가 아니 되면서 이 글자가 뭐예요? 언더간자죠? 네. 이게 이 글자만 가지고도 언더간자인데 음역갈자를 여기다 집어인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글자의 대니야. 이 언더간자. 그런데 후대로면서 언덕을 갖다가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언덕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산이야 산. 그러니까 몇 산 전화를 더 그게 다 언덕간자예요 지금. 해안을 때 쓰는 글자예요. 피안, 양안 뭐 할 때 쓰는 글자. 양한 원숭. 이게 요 글자가 부수자로서 언덕을 갖다가 돌출되어 있는 언덕을 표현하는데 후대로면서 음역할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뜻의 역할자를 더 붙이고 뜻의 역할 더 분명히 있어. 그래서 오늘날 문자로서 이렇게 쓰지만은 이 글자들이 전부 다 언덕한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한자인데 언덕한자하고 불화자하고 합쳐져. 그러니까 언덕한자하고 불화자가 합쳐지는데 불화자가 달라붙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갖다 집어요. 빼고 음역갈자를 빼고. 그래서 요거 빠져나오는데 불화자가 대신 이렇게 들어갔다니까요. 네. 그러지만 언덕한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게 언덕한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아니 안산 뭐 찬물인데 또 탄 이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 산이 될 수 있고 잔이 될 수 있고 찬이 될 수 있는데 고구마 반적용에서 단이랑 찬이 될 수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탄이야 탄. 그래서 불태우고 남은 숯이야 숯탄자. 근데 문제는 요 글자를 숯탄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글자랑 헷갈리게. 그렇죠. 몇 산자하고 무슨 자요? 제회자. 근데 이렇게 이걸 제회자로 생각하는데 이게 제회자가 아니야. 제회자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손으로 불타고 남은 걸 더듬어. 그거 불타고 남은 걸 더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요. 그래서 원래 이게 손이요 손. 언덕한자가 아니야. 이게 언덕한자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렇게 오른 또자처럼요. 오른 자처럼 이렇게 분명히 써줘야 되는데 호재로면서 이게 오른쪽에 불화자를 집으려니까 공간을 자꾸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이게 조금만 나오게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처럼 이게 조금 나온 게 없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 제일자를. 이런데 제일자는 없어. 사실은. 이게 제일자가 맞다면 숙탄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글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일자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글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 여기에 이 글자는 제일자가 아니야. 언덕한자 이게 언덕한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언덕한자를 생략된 형태야. 아니 탄까지 못 뿐이야. 이거 근데 이거 숫단자 몇 산자하고 제일자가 합쳐졌다고 설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이제 저런 거 들었는데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헷갈렸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 왜 잘 알고 계시면서 또 헷갈린다고 괜히 엄살피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숫단자도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라거든요. 그 다음에 방패간자 2개를 써서 이렇게 쓰는 글자가 평평할 변이라는 글자예요. 변이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관련자. 연마. 견이 연으로 바뀌면서 돌에다 간다고 해서 관련자, 연마, 연골 때.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자분들 이름에 고을연자도 이렇게 써야 될 거 이렇게 쓰다니요. 오늘날 고을연자. 네. 여자분들 이름자예요. 많이 쓰는 것처럼 견이 여기서도 연 여기서도 연이죠. 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자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복록자네요. 복록자도 글자 사용을 설명이 좀 쉽지는 않은 글자였는데 저도요 최초에 공부할 때는요. 고리를 놓자. 고리를 놓자. 잘 알다시피 이거 보이시자죠? 예. 보이시죠? 어떤 모양에서 나왔다고요? 대체 재탁이요. 나무새길로. 근데 유사하게 재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안 실려 있어. 소전이 국립국어연구원에 사전에 재탁이라는 말이 안 실려 있어요. 제살 씨는 탁자를 나타내는데 재탁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쓰이는데 왜 국어사전에 안 실려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 재탁인데 원래는 이렇게만 썼다고 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사를 조상한테 드리지만 농경지을 때는 하늘에다 대고 제사를 지 하늘 보고 농사를 짓니까 비가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다가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뜻이 최고 가까이 닿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삼국대로 올라가야 돼. 그래갖고 올라가갖고 거기서 맨입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거기다 돌을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제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컨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털을 딱 닦아서 거기 좀 물론. 그게 최초의 것은 이렇게 된다. 이게 최초의 제탁. 근데 호대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돼. 이렇게 제탁을 더 높여주면 추가가 되고 또 옆이 불안정 이제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이는데 그래서 이게 제사제자라든지 제사사자에 동시에 쓰이고 있잖아요. 이제. 제사를 뜻한 동시에 이게 제탁이죠. 저 태계 집안 이런 데서 태계 종가에서 저 불처리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제탁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불천이 이렇게 유표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저 집안에서 지낸 제사를 나타내는 글자 이거라고 했죠. 편안한 영자. 편안한 영자. 이게 집이 있고 그릇이 있고 제탁이 있어요. 그 호재로면서 편안함을 마음속으로 빌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원래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데 요것이 제탁이라고 했잖아요. 가불병정처럼 넷째 청간정처럼 쓰이고 있는 글자가 원래는 제탁이 있는 거죠. 보이시죠? 근데 왜 보이다가 됐다고 했어요?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하면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치면 귀를 보여달라고 제사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보이다의 뜻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위 시범을 때 쓰이는 시자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 뭐 불자로서 익히 왔던 글자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건 나무새길록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를 나무새길록이라고 나무새기다라는 뜻으로 표한 것은 뭐냐면 설문에다 때문에 설문에 대한 이 글자를 풀이를 이렇게 써요. 목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거기다가 뭐 내리야지 올자를 갖다가 두 번을 이렇게 겹쳐서 강릉농야로 있는데 나무새긴다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문에 설문에 새길각자 나무 목자.
설문에서 이 글자를 풀이를 이렇게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거기에 세일각자 나무목자를 써가지고 풀이했기 때문에 요 뜻을 그대로 뜻으로 삼아가지고 나무색일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알다시피 설문에다의 풀이가 온당치 않은 게 많죠. 네. 힘력자 같은 게 근육모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쟁기가 아니고. 네. 분명히 근육에서 나올 때, 쟁기에서 나올 때 불구고. 이게 나무색인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무색인 것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소전을 보고 나무색인다고 봤는데 이 글자 제가 소전의 자연이요. 이게 소전의 자연을 좀 자료를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거 이전에 각골문에도 이걸 문자가 다 있어요. 그 문자가 각골문에도 있는데 그 각골문이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게 근문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게 뭘 나타내냐? 고려래. 그렇죠. 우물 이게 밑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우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물에 이게 저 도래박이고 이게 도르래고 이제 도르래 유지가 틀 같은 거 있고 도래박 있고 이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표현했어. 그 물이 담겨 있고. 이 글자가 도르래 이게 오늘날 도르래를 뜻하는 글자 이렇게 쓰거든요. 도르래 록자. 도르래 록자의 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문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도르래에서 나왔다. 도르래가 뭐냐면은 바퀴 있죠. 바퀴. 도르래가 빽빽빽 줄을 긋는 게 바퀴가 있는데 가운데가 홈이 파여가지고 거기다 줄을 걸어서 이렇게 빽빽빽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가 도르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물로 이제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물을 떠올리고 이제 물을 쉽게 퍼올리기 위한 우물가에 도르래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근데 바퀴를 이용하니까 수레거자를 붙이면 수레거자가 달라붙으면 바퀴와 관련돼 있어요. 이 수레거자가 달라붙은 거 이제 방추차라든지 진짜 바퀴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퀴처럼 생겨서 가락바퀴 네. 또는 풍차도 바퀴 원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바퀴 원리가 들어가 있으면 다 이 글자를 써요. 이 글자를 쓰는데 도르래가 바퀴 원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수레글자를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그 글자의 본래 글자예요. 근데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좀 더 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틀 부분을 먼저 들어가고 물방울 떨어진 걸 좀 더 자세히 표현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 형태가 이상하게 이게 뭐 지금 요 글자고 매치시킨다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소전에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글자를 근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를 근문에서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략하고 물방울 떠니까 좀 더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게 좀 변화된 힌트인데 그거에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연결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남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렇게 성이 하나 나고 요 연결되고 이렇게 그것이 팔을 표현된 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요 형태잖아요. 지금 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전혀 몰라보고 하시면 이게 나물 색인데 나무 찌꺼기들이 이게 찌꺼기들이 빠져나오고 이거 뾰족한 도구로 왔는지 어찌는지 나무를 새긴다고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가 잘못됐어요. 그러지만은 허시 풀이의 뜻을 오늘날도 그대로
원형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나무새길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도르래를 갖다 펴는 거지. 그냥 도로래로기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돼, 그 약속이잖아. 그럼 선생님만 그렇게 하면 나무새길록이라고 기어고 있는 사람들 자료에서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에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 사람하고 서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가야 돼. 현장에 제대로 배울 때는 원래 도르래를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사진에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한 번 잘못된 걸 바꾸기가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우리 선생님처럼 이거 틀렸다. 도르래로 해자고 해서 그게 일반화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에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서 많은 사람이 도르래를 바꿔 쓰면 이제 그것도 바뀔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틀린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나무새길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글자고 이 나무새길록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록할 욕자예요. 음역할자로서 기록할 욕자. 세부치에다 기록한다 이거죠. 네. 이게 금문 같은 게 이제 금문. 세부치에다 기록할 욕자가 있고요. 또 풀을 욕자예요. 푸른 걸 녹자. 풀을 녹자인데 푸르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붙여야 된다고요? 돌이요. 실. 왜 돌이야 돌. 좀 집중하는 머릿속으로 거. 딴 생각 없는 실로자 녹감에 앞서간 거야. 실로자 녹감에다가 물을 들일 때 가장 색감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사자가 달라붙은 색을 뜻하는 글자가 많아요. 붉은 글자처럼요. 아주빛 자자요. 이런 글자처럼. 실사자가 달라붙으면 색깔과 관련되는 글자가 많은 이유가 실로짠 옷감에다 물을 들일 때 그 색감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실사자를 들어서 색깔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실사자에서 풀록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돌석자인데 앞서간 거예요. 이게 돌석자. 록은 록인데 돌 관련돼서 돌 모양 록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게 녹색을 때 쓰이고 기록을 때 쓰는 글자 이건 어디 쓰냐면요. 녹록치 않다. 그렇죠. 녹록지 않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녹록. 그냥 그저 평범한 돌과 관련돼 있어요. 그 길거리에 막 흩어져 있는 돌. 그게 길거리에 막 흩어져 있는 돌처럼 보면은 녹록한 거야. 근데 그런 돌이 아니고 특별한 돌이면 녹록지 않은 거지 진짜. 그럴 때 쓰는 녹자고 그 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벗길 박자로도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벗길 박자. 박제할 때 쓰는 글자. 선발대로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다른 글자 구성이 도움되면서 그 음역하는 글자들이 유성끼리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르는 뭔데 미음에서 한 번 더 2차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몸도 약간 변화되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나무새길록자예요. 도르래 모양에서 나왔지만은 나무새긴다는 뜻으로 오늘 표기했다고 했어요. 그걸 좀 예. 요 위에서 이거 바뀌었는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 지금 자연 놓고 지금 말씀하셨어. 이렇게도 이 글자를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처럼요.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요거 신경 안 썼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우리 책에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걸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손에 안 익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보지를 안 해가지고 요 형태로 써보지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쓰기도 해요. 예. 꽃변에 세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마늘 따자예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늘 따자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